여러분, 글쓰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소통 방식인 글쓰기가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왼쪽을 보세요. 타자기, 산더미 같은 종이, 그리고 작가의 고독, 이게 바로 과거의 글쓰기였죠.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심지어 인공지능과 함께 글을 쓰는 시대죠. 단순히 도구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글쓰기라는 행위의 본질,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 글쓰기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서라고 부르는 것의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놨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텍스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랄까 폭발적으로 넓어졌다고 할까요? 더 이상 글쓰기는 그냥 글자만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복합양식 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보는 문서들은 글자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소리, 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만 봐도 글이 있고 사진이 있고 관련 영상이 붙어 있고 또 다른 기사로 넘어가는 링크가 있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글이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의 글쓰기입니다. 첫 번째가 기술적인 변화였다면 두 번째 변화는 아주 사회적인 겁니다.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그냥 보기만 하던 사람, 이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혹시 프로슈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친 말인데요. 예전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는 그냥 그걸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죠. 누구나, 정말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에이, 나는 콘텐츠 같은 거 안 만드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고 나서 상품평 쓰는 거, 뉴스 기사에 댓글 다는 거, SNS에 오늘 먹은 점심 사진 올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콘텐츠 생산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 글을 읽는 동시에 쓰고 있는 프로슈머인 셈이죠. 자, 이렇게 글쓰기의 판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정말 글쓰기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생성형 AI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방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계가 우리에게 거꾸로 글을 써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그 생성형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도인데요. 와,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글과 이미지를 싹 다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처럼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강력한 AI가 우리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난 기회와 함께 또 무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I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몇 시간 걸릴 자료 조사를 단 몇 초 만에 끝내주고 글이 막힐 때 아이디어도 주고요. 정말 강력한 조수예요. 하지만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술술 말하는 환각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유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도 존재하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건 이걸 잘 다루는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AI와 함께 생각하는 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AI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원하는 말투 같은 맥락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절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내 생각대로 고쳤어야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계가 글을 쓰는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작가의 역할은 단순히 키보드를 두드려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생성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괜찮은지 평가하고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감독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텍스트의 총괄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 덕분에 누구나 그럴듯한 글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진짜 실력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글이 좋은 글인지, 맞는 말인지,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 바로 비판적 사고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쓰는지 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AI를 파트너 삼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우리 손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한 펜을 쥐어줬습니다. 이제 그 펜으로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여러분은 이 새로운 펜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보고 싶으신가요?